자기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러면 면접 끝인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끝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업 컨설턴트 10년차 취업의 신쌤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업 컨설팅을 진행한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10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면접자들과 그리고 다양한 면접관님들을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어떠한 친구들이 취업을 잘 하는지 혹은 어떠한 회사가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편안하게 좀 프리토킹 하듯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청년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담당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경험이 있는데 전부 다 무료입니다. 청년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기업과 취준생들을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조건에 맞는 취준생들을 찾아서 이제 기업과 면접자가 이렇게 매칭해서 면접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면접관과 다양한 면접자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면접관과 면접자가 이제 면접장에서 면접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면접관 옆에서 면접자와 면접관이 면접 보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면접자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잘했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부족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좋게 만들면 다른 곳에 면접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면접관이랑 저랑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면접이 끝나고 난 후에 오늘 어떠한 친구가 마음에 들으셨습니까? 또 어떠한 친구를 채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느꼈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친구와 면접관이 이 친구는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면접을 보던가 혹은 채용을 할게요 라고 말하는 이 면접자들이 거의 뭐 한 80%에서 90%는 일치를 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면접관의 눈에서 보이는 시선들이 저에게도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편안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눈에 보입니다. 이 뽑힐 사람 그리고 떨어질 친구가 이 눈에 보여요. 이게 언제부터 눈에 보이냐? 사실 처음에 입장할 때부터 좀 보여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웃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첫 입장 얼굴만 보고 아니면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하냐 라고들 말씀하실 수 있는데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정말 수많은 면접자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강점과 단점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집어내는 게 머릿속에 이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들어오는 모습이 들어오는 모습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뭐 자리에 앉고 하는 이 모습이 전부 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아우라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우라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들을 보면은 진짜 막 포스가 느껴지고 뭔가
쉽게 근접하지 못하는 어떤 강인함 혹은 뭐 어떠한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 친구는 뭔가 꼼꼼할 것 같다.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할 때 좀 문제 해결을 잘할 것 같다. 이 친구는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어떠한 마인드와 비슷할 것 같다. 이 친구는 조금 우리가 원하는 우리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아무튼 뭐 이러한 느낌들, 아우라들이 이렇게 뭉글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걸로 결정하지는 않죠. 절대로 그걸로 결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때 보였던 그 아우라들이 면접 끝까지 가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였던 아우라가 역시나 면접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본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 인상에서 주는 아우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우라를 만들어요? 그럼 이거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입장하고 자리에 앉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에서 내가 오늘 이 면접에서 끝까지 합격하겠다 라는 머릿속에 마인드를 심어두고 들어오기만 해도 진짜 큰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조업이야. 뭔가 만들거나 설비를 하거나 몸쪽으로 좀 강인한 걸 해야 돼. 그런데 나는 약간 좀 왜소하고 성격이 그렇게 둥글진 않아. 혹은 나는 혼자 일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 기계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자신은 없어. 하지만 그러한 친구들이 그래도 그냥 마음을 먹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무조건 이 회사에 취업하겠다. 나 이 회사에 뭐가 됐든 내가 부족한 게 정말 많지만 이 면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도록 노력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셋을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은 느낌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이 마인드셋에 대해서 꼭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장에 입장하기 전에 내가 뭐 외모가 별로다, 키가 별로다, 내 이미지가 별로다,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이 회사에 합격할 거다. 그리고 너네가 원하는 사람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감만 가지고 들어와도 아우라가 보입니다. 아우라가 보여요.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면은 A라는 회사가 마케팅이라는 회사야. 하지만 지원자는 마케팅에 대한 학과나 혹은 뭐 전공이나 혹은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지만 한 번도 경험이 없어.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은 뭐 경험도 있고 막 그래. 하지만 그 부족한 경험과 능력 부분들을 가진 친구가 들어올 때부터 나 부족한 거 알아. 하지만 배워가면서 나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습득력이 빨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과는 다를 거야. 그리고 나는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면서 난 내가 맡은 업무를 확실하게 해낼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입장하는 친구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해. 절대 쫄지 말고 당당하게 눈에 힘 빡 주고 웃을 땐 웃고 어깨 피고 가슴 피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는 면접관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경험이 부족하다, 경력이 부족하다 다 필요 없어. 그냥 자신감 하나로 일단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해요. 첫인상에서 주는 이미지가 면접에 끝까지 가기도 하고 혹은 뭐 면접을 하다 보면은 또 이미지가 바뀌는 경우도 뭐 대다수이긴 하지만 처음에 보였던 이미지가 끝까지 가는 경우가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장에 와서 면접에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죠. 이제 이 자기소개에서 사실 대부분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면접관님과 함께 면접장에 들어가면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똑같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적어요. 근데 그 체크리스트 안에는 뭐 다양한 문구들이 있겠죠. 뭐 능력이 어떤가, 뭐 인성이 어떤가, 뭐 경험이 어떤가, 자세가 어떤가, 어떠한 성격일까, 뭐 요런 것들을 이 체크리스트에 적습니다. 여러분들도 면접을 볼 때 자세히 보시면요, 이 내가 진짜 회사에 대해서 정말 겁나게 내가 준비를 했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진짜 누구보다 내가 정말 기업 분석하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기가 막히게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하는데 면접관들이 너무 많이 글을 써. 면접관들이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막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자기소개인데 왜 이렇게 뭔가 많이 적으시지? 뭐 이런 느낌들. 실제로 면접관님들이,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면접관님들이 자기소개 부분에서 체크리스트 문항이 만약에 10개다라면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는 체크를 하고 써요. 자기소개에서.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도 좀 황당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만 봐도 좀 많이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준비했고, 이 친구가 얼마나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고, 이 친구의 성격은 어떠하고, 이 친구의 문제 해결 능력, 스킬, 그리고 팀워크, 이렇게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게 이제 자기소개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힘을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힘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저는 자기소개 부분에서 굉장히 힘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할 때 내가 준비한 내용들, 앞으로 답변할 내용들에 대해서 면접관이 궁금할 수 있게, 면접관이 뭔가 흥미를 끌어서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요 봐라, 이 친구 봐라, 뭔가 좀 재밌겠는데, 오케이, 이따가 이런 질문도 좀 한번 해보자,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약간의 조금씩 이게 떡밥을 던지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도 무조건 힘을 좀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면접관에게 떡밥을 던져줄 수 있는 여지를 꼭 남길 수 있는 자기소개가 정말 좋은 자기소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면접 볼 때 내가 자기소개하다가 뭔가 절었거나 혹은 자기소개에서 재미를 주지 못했거나 너무 지루했거나 혹은 내가 너무 떨려서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러면 면접 끝인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끝이에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소개에서 내가 절었다? 근데 많은 이제 취업 컨설턴트들은 괜찮아, 다음 질문에서 잘 답변을 하면 돼. 그리고 핵심 질문이 분명히 또 들어올 거야. 그때 답하면 돼. 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겠지만, 글쎄요. 저는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소개를 얼마나 재밌게 하냐에 따라서 면접관이 나에게 가질 흥미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는 자기소개서가 망했기 때문에 그 면접 자체가 다 망했다 라고는 100% 절대로 볼 수는 없지만 전체 면접에서 절반 이상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게 바로 자기소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관들이 다른 질문들을 하죠. 왜 지원했느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회사와 집의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싶냐?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고 싶냐? 당신의 비전은 무엇이냐? 뭐 이러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죠. 근데 답변들도 솔직히 다 비슷해요. 예.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진짜 딱 보이는 친구들이 있죠. 진짜 답변할 때 '와 정말 준비 열심히 했구나. 야 다르다. 와 이 친구는 다르다.' 진짜 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들의 차이가 정말 크게 납니다. 그리고 이게 될 사람은 된다라고 이 될 친구들은요 진짜 이 말하는 투와 그리고 준비성이 달라요. 준비성이 달라요.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묻지마 지원도 많이 하고 왜냐면 뽑는 회사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뭐 일단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하고 뭐 모르는 회사도 막 지원하고 해서 면접도 보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진짜 이 회사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친구는 달라요. 달라요. 답변할 때 내용이 달라요. 진짜 본인이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내가 준비를 했다? 그렇다면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뭐, 요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지. 어차피 비슷한 기업이니까, 비슷한 산업군이니까, 요 질문에 대해서는 요렇게 비슷하게 답변하면 되겠지. 라고는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진짜 취업하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회사의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하냐 안 하냐가 면접장에서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는 요 정도 준비하면 됐겠지. 어차피 비슷한 맥락이 이렇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그 회사,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는 아니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만을 위한 답변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회사에 가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연습이 돼서 몸에 이렇게 배기게 돼요. 몸에 배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면접을 볼 때도 아주 자연스러운 답변들과 그리고 깊이가 다른 답변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면접관들과 함께 면접을 보면서 느꼈었던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한 가지 또,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면접관님들과 함께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제 이야기가 물론 정답은 다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리프레시 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취업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썰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뭐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썰을 좀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뭐 봐주셨다면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취업의 신쌤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